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페이지에 진짜로 좀 그려볼 건데, 페이지에 그릴 때 우리가 아직 안 넘긴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pages cnt라고 하는 값은 화면에 버튼을 그릴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하나가 더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그쵸, 페이지. 근데 사실 이 페이지라고 하는 애는 안 넘겨도 되기는 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모델에 페이지를 추가한 적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list.jsp에 가서 여기다가 그냥 div를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이런 걸 하나 써보겠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없었죠? 말씀을 따로 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EL 안에 이런 몇 가지 정해져 있는 애들이 있기는 하다, 그런 방식으로 뭔가를 꺼냈을 수 있다 라는 얘기는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얘를 이렇게 쓰게 되면요, 얘는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방식과 조금 달라요. 뭐가 달라요? 일단 이런 거 처음 보지 않아요? 우리가 아티클이라고 하는 애를 여기서 그 반복문을 통해 돌려내면서 이렇게는 써봤어요. 그리고 이 해당 아티클은 우리가 VO에 만들어놨던 아티클인데, 얘는 우리 이런 거 만들어 놓은 적이 있어요? 파람? 애초에 이런 걸 넘긴 적도 없어요. 모델에서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뭐 파람 같은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 제가 여기다가 페이지 2, 만약에 이렇게 파라미 쿼리 스트링에 세팅을 해서 줬다. 여기 뭐 나왔어요? 이거 2 나왔죠? 이 2가 얘가 맞을까요? 예, 맞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 상황, 얘는요, 요청에 있는 쿼리 스트링에 존재하는 파람 중에 페이지라는 애를 가져와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걸 안 주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을 주면요, 이거 1페이지 가겠죠? 페이지 1 주면 1페이지 가면서 여기 1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걸 아예 안 주면 얘는 그래도 1페이지 가겠죠? 근데 안 나와요. 왜냐면 쿼리 스트링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여기 남아있는 애 중에서 파람이라 페이지라고 하는 그 키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와 라고 쓴 게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는 있어요. 현재 우리가 페이지에 대한 그 값을 이제 결국엔 컨트롤러가 받을 거고, 받은 다음에 list.jsp가 일을 할 때, 그때 여기다가 넘겨서 사용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쿼리 스트링에 세팅이 된다면 그냥 파람점 어쩌고 해서 가져와서 쓸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지금 방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문제가 발생을 할 거잖아요. 값을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을 거니까. 그래서 이 방식을 쓰지는 않을 거고요. 이런 것도 가능은 하다라는 거 하나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EL 안에서 이 파람처럼 쓸 수 있는 키워드들이 몇 개 있어요. 이거는 EL을 검색해서 좀 보신 분들은 아마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잘 안 씁니다. 크게 필요로 하는 경우가 딱히 없어요. 네, 이런 것들도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가 모델에 담아서 넘길 거예요. 이거를 페이지를 이렇게 얘까지 다 넘기는 걸로 세팅을 해주고 나서 이제 여기서 그림을 좀 그려볼 건데, 아직 커밋 안 해드렸어요. 이거 페이징 처리 한 번에 다 하고 커밋 할 겁니다. 자, 일단 list.jsp에서 이거 쓸데없는 것들을 좀 지워놓고 할게요. 정신이 좀 없어서. 자, 여기서 페이징 처리는 어디에 나타나면 좋을까요? 페이징 버튼들은? 일단 위는 좀 별로겠죠? 일반적으로는 밑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밑에 놓을 건데
생각해보면 지금 로그인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글쓰기 버튼이 없어요. 로그인하면 여기 글쓰기 버튼 나오겠죠. 그러면 얘랑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하나의 레이아웃으로 쓰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나누는 게 맞을까요? 자, 일단 얘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답은 없어요. 하나의 레이아웃으로 페이징과 글쓰기를 같이 써도 되고, 아니면 글쓰기는 글쓰기대로 놓고 페이징을 살짝 더 아래, 그 밑에 있는 레이아웃으로 놔둬도 돼요. 근데 저는 이걸 좀 더 선호해요. 떨어뜨리는 걸. 왜냐하면 페이징 처리는 페이징 처리가 해야 되는 기능이 있는 친구죠. 그러니까 독단적인 레이아웃을 가져도 문제가 없는 애예요. 그리고 글쓰기 버튼도 얘는 글쓰기 기능을 하기 위한 버튼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얘네 둘 다 독립적으로 뭔가 하나씩을 맡고 있어요. 역할을. 그러면 레이아웃을 잘 안 뭉칩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나중에 관리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글쓰기 버튼이 있는 상태로 진행을 할까요? 그래도 눈에 보이면은 좀 더 시각적으로 좋을 거니까. 이 상태에서 저는 여기다가 페이징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이트보다 밑에 만들 거란 얘기겠죠? 자, 여기 라이트 버튼을 만드는 조건문이 여기 있는데 이 밑에다가는 div를 또 하나 새로 만들어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이 안에 div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 일단은 이거부터 해볼까요? 보이지? 여기에 뭘로 해볼까? 이건 이걸로 합시다. 깊게 왜 안 나와? 보이지의 비긴인데 뭔가 잘못됐나? 아, 잘못됐군요. 얘가 대문자여야죠. 그러면 비긴이 나오고, 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상황이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걸 수도 있으니까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컨트롤 스페이스를 쳤는데 이런 옵션들이 안 나와서 뭐지? 왜 안 나오지? 하고서 다시 보니까 문제를 찾은 거예요. 이제 포이시에서 제가 비긴과 엔드 이건 처음 써봐요. 지금 우리 얘는 근데 뭘 뜻하겠어요? 네, 처음. 비긴은 처음, 엔드는 끝나는 지점. 그러니까 종료 조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초기 값을 말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포이치가 우리가 사용하던 반복문과 동일한 거잖아요. 반복문의 3요소 오랜만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초기 값, 종료 조건, 스텝. 자, 근데 이 포이치는 스텝이 무조건 1식입니다. 따로 우리가 정할 수는 있는데 안 정한다면 기본적으로는 1식 증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기는 1이고 엔드는 우리가 지금 넘겨받았던 페이지스 CNT 얘를 써준다면 1부터 내가 총 보여줘야 되는 페이지 버튼까지 반복문이 돌겠죠. 그걸 사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현재 반복되고 있는 과정에서의 현재 위치 값을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죠. 이거 봐. 얘는 뭘 뜻하겠어요? 얘는 그 돌고 있는 시점에 그 변수 값이에요. 그 값을 우리가 변수 이름이 i라고 만든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부터 예를 들어 페이지스 CNT가 32가 들어왔다. 그럼 1부터 32까지 1씩 증가하면서 반복문이 계속 돌 건데, 내가 지금 처음 반복문 돌면 현재 값 뭐예요? 1. 그 2를 얘가 갖고 있겠다. 두 번째 반복문 돌면 2, 세 번째 3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덱스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포문에서 i 가지고 체크를 하듯이 얘는 근데 변수기 때문에 꼭 이름을 i라고 짓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 자리에 그냥 이런 거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는 변수를 만들어주는 자리니까
근데 보통 통용적으로 i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포문에서 i를 주로 쓰듯이. 자, 그리고 이 안에서 a 태그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i 사용해서 현재 값을 보여줄 거고, 일단 이렇게만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얘가 에러 나고 있잖아요. 이 빨간 색깔로. 이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JSP 다루다 보면은 이런 경우 많거든요. 이럴 때 그 빨간색 에러가 나고 있는 부분을 전체 선택해서 잘라내기, 붙여넣기, 저장하면 사라져요. JSP 쪽에서 특히나 이런 게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XML 쪽도 내가 문법상 에러를 지금 할 게 딱히 없는데, 에러가 날 이유가 없는데 그냥 빨간색이 막 떴다. 사실 그냥 두고 실행해도 실행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슬리면 이렇게 한번 선택해서 지웠다가 붙여넣기, 저장하면 사라진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안 사라진다. 그럼 그건 진짜 에러가 난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얘기니까 찾아봐야겠죠? 예를 들어 여기서 i를 만든 적이 없는데 여기서 i를 쓰겠다 하면 뭐 에러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 일단 이렇게만 만들어 보면 좀 어떻게 됐어요? 버튼들 나왔죠? 이거 A 태그고 href가 안 걸려있기 때문에 눌러도 아무 일도 못하겠지만 어쨌든 나오긴 했습니다. 현재 33페이지까지 나오고 있는데 33페이지까지 나오면 맞아요? 지금 공지사항 게시판에 총 글 몇 개예요? 329개. 그러면 33개 맞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9개의 글밖에 안 나오겠죠? 그럼 자유 게시판 가볼게요. 311개인데 32개래요. 맞아요? 맞죠? 문제 없잖아요. 그쵸? 마지막 페이지에는 1개의 글만 나오겠죠? 자, 그럼 전체를 다 보여주게 됐는데 이렇게 보여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된 게 아니니까 이거를 좀 뜯어 고칠 겁니다. 뜯어 고치기 전에 디자인부터 입혀놓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이거 쓰기로 했었죠? 자, A 태그에다가 클래스 열어주시고 이런 거 넣어줍니다. 그럼 당장 얘 모양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디자인이 적용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btn active라고 하는 거는, btn active라고 하는 이 친구는 내가 지금 골라져 있는 현재 페이지한테만 들어가야지 맞겠죠? 그럼 현재 페이지는 지금 현재 누구예요? 여기서. 여기는 1페이지예요, 1페이지. 여기서는. 근데 우리가 만약에 8을 눌렀다, 8로 이동을 했다. 그럼 현재 페이지는 8이어야 되죠. 그거 알고 btn active를 그 당시에 걔한테 넣어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 클래스에다가 이런 상황이면 이 클래스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면 들어가면 안 돼 라고 하는 명령어를 해줘야 돼요. 그럼 지금 이지선다예요. 이때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우리가 그걸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자바 문법. 네, 3학년 산자. 우리 JSP 아티클 매니저에서도 해봤던. 자, 여기서는 페이지, 얘가 누구랑 같으면 현재 돌고 있는 상황의 값과 현재 페이지가 같으면 이니까 i. 현재 돌고 있는 상황은 i가 알고 있으니까 얘가 같으면 btn active 라고 하는 클래스를 넣을 거고, 그게 아니면 공백, 아무것도 없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내가 현재 선택한 애가 페이지가 파라미터가 제대로 넘어갔다가 돌아와서 해당 페이지 값을 알고 있는 상태면 그거에 대해서 이런 액티브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href를 비워놨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가 확인을 못해요. 왜냐면 눌러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니까. 그쵸? 애초에 안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href를 걸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자, 리스트로 갈 건데 그냥 보내면 안 되고 뭐가 필요해요? 보드 아이디 일단 필요하죠. 보드 아이디 왜 필요해요? 얘를 만약에 안 넣어주면
어차피 디폴트 밸류 세팅 해놨으니까 1로 되긴 될 거예요. 에러는 안 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러면 자유 게시판에서 페이징 버튼 누르면 공지사항으로 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게시판일 땐 자유 게시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보드 아이디도 세팅을 해줘야만 합니다. 지금 보드 아이디 누가 알고 있죠? 우리 모델에 보드를 아예 넘기고 있어요. 보드가 알고 있는 아이디 써주면 되는 거고, 이거 뒤에 파라미터 또 붙어야 되죠? 뭐 붙어야 돼요? 페이지는 어떤가? 이건 뭐야? 여기에 뭐 들어가야 돼요? 페이지? 아니죠? I. 현재 반복문 돌고 있는 상황에서의 I. 그래야 내가 선택한 그 상시, 그 값 얘한테도 세팅될 거고, 그거 가지고 페이지가 그걸로 세팅돼서 넘어가야 너 지금 이 페이지구나 다시 돌려줄 거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지금 현재 저희는 list.jsp인데 리스트로 요청을 보내야 돼요. 자, list.jsp를 그릴 때 URL이 여기까지가 리스트죠. 근데 저는 얘는 그대로 또 보내야 돼요. 리스트 요청을 받아들이는 컨트롤러한테 내 자신이 list.jsp, 리스트 컨트롤러가 일을 해서, 그러니까 얘가 일을 해서 그렸던 얘가 다시 얘한테 보내야 돼요. 자, 이럴 때에는 여기에 있는 이 리스트, 이 부분 생략해도 됩니다. 바뀔 게 없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왔던 방식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자리만 갈아 끼워야 되면 마지막 자리에 대한 값을 넣어줬던 건데, 마지막 자리조차도 갈아 끼울 게 없으니까 물음표부터 파라미터만 세팅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략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지금 보이실까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약간 색깔이 입혀져 있기는 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1페이지이기 때문에 얘한테 색깔이 입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색이에요? 약간 연한 회색 같은 느낌으로 입혀져 있기는 해요. 지금 빈 프로젝트라서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본인 화면에선 보이실 겁니다. 이따가 해보시면은. 잘 안 보이네요. 네, 잘 안 보이긴 합니다. 근데 페이지가 넘어가면 그 페이지를 여기서 물고 있게 돼요. 지금 21번 페이지인데 여기 보시면 페이지 21이 쿼리 스트링에 존재하잖아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안 보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스터마이징을 해보려다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테마 적용했을 때 그때 상황에 맞게 또 바꿔야 돼서 그런 게 좀 일이 커질 것 같아 그냥 생략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비대면으로 들으시거나 이 유튜브 녹화된 영상으로 보면은 보일 거예요. 잘은 안 보여도 보통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페이지까지 처리를 했는데,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뭐 해줘야 되죠? 이거 개수. 이거 개수. 전체를 한 번에 다 보여줄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 JSP 아티클 매니저 때 페이징 번호가 한 13,000까지 갔더니 애초에 스크롤이 막 여기서 말도 안 되게 늘어났었죠? 그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개수 처리 할 건데, 그건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우리 JSP 안에서 변수 만들 수 있던 거 기억나시나요? 실제로 우리가 계속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그 변수. 이거 cset. 이 set을 활용해서 변수 만들고 그 변수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있었죠? 자, 여기서도 그런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set. 얘는 self closed 태그였으니까 이렇게 이 안에 아이고 밸류 말고 변수 이름은 페이지 메뉴 랭이라고 해줄게요. 뭘 뜻하는 것 같아요? 페이지 메뉴의 길이. 내가 현재 골라놓은 페이지에서 얼마만큼 전에, 얼마만큼 후에를 보여줄 건가. 우리 해봤던 방식 그냥 5 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변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는 start page 밸류에 자, 여기에는 이런 걸 쓸 거예요. 스타트 페이지면은 지금 현재 몇부터 그리기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랑 상반되는 개념으로 엔드 페이지를 하나 만들 겁니다.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실제로 스타트 페이지를 여기다가 넣을 거고요. 엔드 페이지를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그 시작점과 끝점대로만 반복문이 돌 거니까 그만큼씩만 버튼이 보여지겠죠.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스타트 페이지면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예요? 얘가 이제 이 스타트 페이지가 가지는 밸류 값이 진짜로 이제 페이지 버튼을 그릴 때 시작 지점이 될 거예요. 그럼 얘가 1보다 작으면 1이어야 되잖아요. 더 내려가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지금도 얘가 이렇게 한 결과가 1보다 뭐 커? 그러면 이대로 써. 근데 1보다 작아? 그럼 1로 바뀌어. 우리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 사망연산자. 여기서도 쓸 겁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연산을 할 거냐면 현재 페이지에서 페이지 메뉴 랭이라고 하는 값을 뺐는데 이 뺀 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건 어떤 경우예요? 얘를 그냥 써도 되는 경우 1보다 작은 0이나 마이너스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니까. 근데 이게 아니면 1. 그럼 스타트 페이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1보다 작아지는 일은 없겠죠. 그거 만들어주는 사망연산자. 자, 밑에서 엔드 페이지 동일한 개념이겠죠? 대신에 반대되는 연산을 해주면 돼요. 자, 페이지에서 플러스 페이지 메뉴 랭 플러스를 했는데 얘가 우리 총 페이지스 CNT보다 작거나 같다면 어떤 경우? 토탈 페이지보다 적어도 커지진 않은 경우 그러면 그냥 쓰고 근데 이게 아니면 마지막 숫자로 가야겠죠. 이 연산 생각보다 별거 아닌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연산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단지 사망연산자를 썼을 뿐이에요. 이해를 사용해서 이렇게 변수를 좀 만들어 놓을 거고 실제로 이 begin 자리에다가 start 페이지 end 자리에다가 end 페이지를 넣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어때요? 1페이지이기 때문에 6까지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2페이지로 가면 7, 3페이지로 가면 8, 4페이지로 가면 9, 10, 11 여기서부터는 맨 앞과 맨 뒤가 하나씩 바뀌겠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정렬도 안 되고 있고 이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약간 건드려 줄게요. 레이아웃을 우리가 크게 잡아놨으니까 자, 이 친구한테 여기가 right small 그래서 좀 띄워주죠. MTE 그리고 flex justify center 그러면 가운데 정렬이 당장 되겠죠? 이렇게 간단한 거죠. 레이아웃 잡아놨기 때문에 그냥 그 큰 레이아웃 잡아서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얘는 그냥 두겠습니다. DIV는 그냥 두고 꺼놓을까? 이거는 한번 확인해보죠. 이걸 쓸게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페이징 처리가 된 이 버튼들 4개가 있고 얘를 감싸고 있는 레이아웃이 하나 존재하잖아요. 우리도 이거 줍시다. 여기다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뭐 별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자, 근데 일단 큼지막한 틀은 다 만들긴 했어요. 근데 아직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지금 현재 우리가 마지막 페이지로 가려면 33페이지까지밖에 없는데도 한 6, 7번 클릭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막 100페이지, 1000페이지 넘어가는 상황이었다. 그럼 이거 마지막 페이지는 못 가겠죠? 포기해야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져오죠. 아까 제가 눈여겨봤던 거, 이 친구. 얘 하나 복사해서 잠깐 갖다 놓고요. 얘도 여기다가 하나 갖다 놓고 이 둘을 잠깐 주석 걸어 놓을게요. 이따가 쓰려고. 이거 꼭 안 써도 돼요. 딴 모양 쓰셔도 됩니다. 편한 거 쓰시는데 저는 그냥 이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챙겨 놓읍시다. btn disabled라고 하는 이 속성. 이제 우리가 이런 데이지 UI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 한 가지에 있는 거 이런 거 하나 보고서 얘만 가지고 한 번에 처리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막 섞어서 써야 되는 경우라면 이런 식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필요한 것들을 좀 옮겨 놓고 주석 걸어 놓은 다음에 필요한 곳에 맞게 그냥 붙여넣기만 하세요. 그렇게 작업하면 좀 더 수월해요. 그냥 팁 같은 거니까. 자, 일단은 이거부터 해볼까요? 그냥 해보죠. 여기가 페이지가 1보다 클 때, 현재 페이지가 1보다 클 때, 그때는 1로 가는 버튼이 나오면 좋은 거니까 얘를 여기로 가져와서 A 태그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넣어 줄게요. 그리고 A 태그의 클래스한테는 이런 거 똑같이 넣어 주고요. 여기서는 이런 건 딱히 필요가 없겠죠? 액티브 설정 같은 거 이것만 넣어주고 href 여기서는 자 이거를 가져와서 쓸 건데 자 여기서는 페이지가 i로 가면 돼요? 안 되죠. 이 버튼 눌렀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맨 처음으로 가게끔 하는 버튼이니까 얘는 그냥 1로 가면 돼요. 1페이지로 가면 되겠죠. 네. 스타트 페이지로 가면은 네, 안 돼요. 현재 그리고 있는 첫 번째 버튼으로밖에 못 가는 거니까 우린 1로 가야 됩니다. 맨 처음으로 가기 위한 버튼이었으니. 자, 그리고 하나 더 만들게요. 이거 지금 2개짜리 했으니까 하나짜리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네. 근데 지금 보세요. 이거 썼더니 어떻게 돼요? 태그로 인식했죠? 여는 태그로 인식해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그냥 못 쓴다는 얘기네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거. LT 이런 거 해봤죠? 이런 거 써주면은 얘는 왼쪽 꺽쇠로 치환되어 사용이 될 거니까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는 버튼이 페이지 1로 갈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자 페이지스 CNT에서 뭔가를 해야 되나요? 얘는 하나 전으로 돌아가는 건데 페이지 -1 현재 페이지에서 -1만 걸어주면 얘는 그냥 이전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버튼 2개 만들었고 한번 볼까요? 어떤 식으로 되었나? 지금 1이니까 안 나오고 2부터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1일 때는 지금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조건을 우리가 1보다 클 때라고 해놨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8인데 이거 누르면 어디로 가요? 지금 현재 8이에요. 이거 누르면 7로 가면 되죠? 7로 잘 갔네요.
여기 밑에 잘 안 보이실 거니까 여기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거 누르면 어디로 간다? 네, 맨 처음 1페이지로 간다. 문제 없죠? 기능은 문제가 없어요. 아, 근데 생각해보세요. 1페이지로 갔더니 사라져버린대요. 그것보다 우리가 좀 전에 사용하기로 했던 이 디세이블드, 얘로 버튼은 있지만 누를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준다면 그게 조금 더 좋은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건 처리 하나 더 열어줄 겁니다. 자, 얘한테는 페이지가 1과 같을 때 라고 해줄 거예요. 그리고 A 버튼 하나 만들 거고요. 클래스는 똑같이 붙여넣기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거 넣어줘야겠죠? 똑같이. 그리고 얘도 이렇게 넣어주는데, 자, 얘한테는 href가 필요해요? 필요 없죠? 어차피 못 누르게 만들 거예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으면 지워도 돼요, 그냥. 그리고 이런 클래스를 여기다가 추가해주기만 하면 끝. 이렇게. 지금 1페이지에 존재하기 때문에 버튼이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얘네가 눌리지 않는 버튼이 돼버린 거예요. 못 눌러요, 지금 얘네. 이렇게. 지금 1페이지. 2페이지로만 가도 얘네들은 살아나서 누를 수 있는 애가 되는 거고. 자, 똑같은 개념으로 반대쪽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똑같은 개념이지만 반대쪽이니까 순서도 반대가 돼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복사를 할 건데, 붙여넣기를 할 거고, 얘가 이렇게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모양이 밑으로 가야죠. 여기가 GT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왜 그런지는 이해가 되시죠? 화면에 그릴 때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그려질 거니까 방금처럼 순서를 바꿔야 여기에 이거 들어올 거잖아요. 순서 안 바꾸면 여기에 2개짜리, 여기에 하나짜리 들어올 거니까.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해봤던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조건이 이 조건이면 안 되겠죠?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조건이? 현재 페이지가 페이지스 CNT보다 작으면 나타나 라고 하는 거고, 그때는 이 페이지를 어디로 보내야 돼요? 맨 마지막으로 보내야 되는 거니까. 아니다, 얘가 맨 마지막으로 가는 거죠. 얘가 맨 마지막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에 뭐 들어가야 된다? 페이지스 CNT. 그리고 여기는 페이지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야 한 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 이거 뭐랑 같아지면이에요. 페이지스 CNT랑 같으면 이런 버튼 생길 건데 디세이블드 선택은 못 할 거야 라고 만들어 준다면 이렇게 다음 눌렀을 때 지금 페이지 1씩 잘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맨 끝으로 간다, 잘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선택할 수 없는 요소까지 문제가 없어요. 자, 페이징 처리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혹시나 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지금 색깔이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이거 배경색 입히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배경색을 입히게 되면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아시면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해서, 자, 지금 전 개발자 도구를 열었고요. 이 페이징 처리가 된 이 클래스가 들어가 있는 이 친구를 지금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스타일스에 어떤 애들이 들어가 있는가, 어떤 속성들이 들어가 있는가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 액티브 볼게요. 이 부분 잘 보세요. 지금 백그라운드 컬러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애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이랑 다른 백그라운드 컬러가 입힌 것 같죠? 자,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HSL은요, 우리가 보통 컬러 입힐 때 텍스트로 레드, 골드 이런 식으로 입히거나 아니면 RGB 쓰거나 아니면 RGBA 쓰거나 이런 거 했었죠. 그리고 헥사코드 사용했었고. 근데 이 HSL은 그냥 이거예요. 얘도 그냥 컬러에 대한 표현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겁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걸 가지고 그냥 만들어 놨을 뿐이에요. 근데 보시면 그게 다가 아니라 얘로 가로가 열린 다음에 바가 나왔고요. 땡땡 B3가 나왔고요. 슬래시가 나왔고 바가 나왔어요. 그리고 땡땡 어쩌고저쩌고가 또 나왔죠. 근데 지금 얘 잘 보세요. TWBG Opacity라고 하는 애.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바는요. 변수 가져다 쓰는 개념이에요. 여기 지금 이걸 이렇게 써주면 여기에 opacity 1 넣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요. 땡땡 B3 여기 없잖아요. 이 땡땡 B3은 어디 들어있냐면 여기 들어있어요. 얘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당장은 사실 이걸 잘 모르셔도 되고 알면 알아도 사실 써먹기가 힘들어요. 힘든 건 맞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 CSS 파일을 얘가 알려주거든요. 지금 우리가 라이브러리로 불러왔기 때문에 이런 게 우리 코드에 없지만 그냥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데 자, 얘를 누르고 들어가면 이런 파일이 나옵니다. 이 파일 안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클래스를 주면 이런 디자인이 적용되는 거예요.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B3 얘는 검색으로 찾아가 보면 돼요. 근데 보통 이런 애들은 이 라이브러리 최상단에 위치를 해요. 선언은 지금 보시면 여기 B3 선언되어 있죠. 루트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선언을 해놨고 다음 밑에 보면 미디어 태그라고 해서 미디어 태그 우리 한번 봤었죠? 페이지 사이즈가 줄어들면 우리가 디자인을 변경시키는 그 반응형의 과정에서 살짝 봤었던 여기에 또 있어요. 근데 둘이 값이 달라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이거 뭐래요? 테마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걸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테마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됐을 때는 또 이런 걸로 값이 바뀐다. 그러니까 변수를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잡아 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도 이것도 테마에 대한 얘기고요. 라이트 테마일 땐 이런 느낌, 다크 테마일 땐 이런 값, 뭐 컵케이크일 땐 이런 값으로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위에서 쫙 선언을 해놓고 밑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용할 때 항상 이 바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바는 이제 많이 익숙하잖아요. JSTL에서도 많이 썼고 스크립트에서도 계속 봤고 많이 보던 거기 때문에 변수를 사용을 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커스터마이징을 좀 진행해 보려고 했다라고 한 게 뭐냐면 이 B3를 두고요 얘를 덮어 씌우려고 했어요. 백그라운드 컬러에 대한 색깔을 다른 색깔로 덮어 씌우려고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내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해보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테마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테마를 적용할 때 그것도 값을 다 바꿔줘야 되니까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서 그냥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라이브러리들도 사실상 이렇게 까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는 구조를 다 분석할 수는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경력이 좀 쌓이시게 되면은 API나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가져다가 커스터마이징 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잘 안 하기는 해요. 꽤나 힘든 작업이라서 진짜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변수부터 의미 같은 거를 최대한 엄청나게 분석을 해야지만 실제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거라 잘 안 건드리는 영역이긴 한데 해야 되는 경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프론트에서 사용하는 이런 CSS 라이브러리였다. 그럼 이런 식으로 다 까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자바 쪽 백단에서 사용하는 뭐 소스였다. 그러면 그것도 다 까봐야 돼요. 결국은 다 까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꿀 수가 있는 거니까. 분석이 돼야 수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개인 프로젝트라도 작업을 진행하다가 왜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지 모르겠다 하면 이런 것들 다 까볼 수 있어야 돼요. 얘를 보고 어떻게 적용이 됐는데 왜 얘가 지금 이게 안 먹는데? 라는 걸 다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방식 중에 가장 첫 번째, 여기 개발자 도구에서 엘리먼트를 선택한 다음에 이 스타일 영역에 지금 뭐가 적용되고 있는지를 다 보는 거예요. 여기에 짝대기 그어져 있는 건 지금 겹쳐서 적용이 안 되고 있거나 지금 얘한테 해당 사항이 없어서 안 되고 있는 이런 경우인 거고, 짝대기가 안 그어져 있는 얘네들이 다 먹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이 값을 클릭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뭔가 블럭이 씌워졌죠. 얘 레드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원하는 값으로 바꿔서 눈으로 테스트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우리 픽스드 배울 때 국세청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그 바로가기 따라다니는 거, 그 친구를 픽스드에서 앱솔루트로 바꿨더니 안 따라다니고 다시 픽스드로 바꿨더니 따라다니고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가능은 합니다. 대신에 이거는 영구적인 변경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 고침하면 사라져요. 일시적으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디자인이 왜 안 됐는데, 왜 됐는데,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렇게 까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라이브러리도 이렇게 다 소스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알려드렸고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시작한 이유가 이거였죠, 참.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면은 안 되는 이유. 여기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강제로 우리가 정해서 넣어버리면 그냥 btn과 btn 액티브가 무시되고 백그라운드 컬러가 입혀져 버려요. 그래서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판가름이 잘 안 돼요. 그걸 주려면 우리가 이제 좀 세부적으로 이것저것을 좀 건드려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거는 딱히 건드리지 않는 거고, 네, 일단은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일단은 이렇게 두겠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테마 적용하고 나서 다크 테마에서 얘가 잘 보인다면 그냥 다크 테마로 놓고 쓰면 되죠. 이렇게 페이징 처리하는 거 좀 해봤고요. 얘는 이제 다 썼으니까 지워버리고, 문제가 없죠? 뭔가 되게 복잡한 걸 한 것 같지만 사실 페이징 처리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3학년산자 쓴 거고, 그냥 조건 나눠가지고 이런 경우 다 따져본 거고, 딱히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해봤던 거고, 그 과정에서 이런 게 좀 필요했기 때문에 추가를 해줬을 뿐인 거고. 자, 그러면 커밋을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아하, 이거를 참 하나 기록을 해 놓을까요? 이건 지워도 되고, 요거 하나쯤은 해놓으면 좋으니까 추가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하죠. 얘를 주석을 이렇게 걸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약간 팁 같은 건데, 이렇게 주석을 걸어 놓으면요 전체 선택해서 실행했을 때는 얘네 실행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만큼이 주석이니까. 전체 선택,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블록 씌우고 실행하면 얘는 실행이 안 돼요. 주석이라. 근데 이렇게 하면 실행돼요. 이게 한 줄 주석이 아니라
위아래로 묶는 주석이라서 이 주석 포함해서 블럭을 씌우지 않고 이렇게만 선택을 하면 얘는 그냥 쿼리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지금 한번 돌려볼까요? 얘는 돌아요. 근데 주석까지 블럭을 씌워서 돌리면 얘는 안 돌아요. 적용이 안 됐잖아요. 왜냐면 주석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전체 선택으로 만약에 한 번에 실행한다 했을 때는 실행이 안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 거고, 내가 원할 때는 이렇게만 블럭 씌워서 할 수 있는, 약간 이것도 팁입니다. 실제로 활용도가 꽤나 좋은 주석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주석이 걸렸기 때문에 이 키워드들이 소문자로 다 치환이 된 건데, 이거 주석만 해제하면은 다시 돌아오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쿼리문이 소문자로 작성이 되어도 실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얘네가 알아서 대문자로 바꿔줬을 뿐인 거지. 이것도 하나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우리 db.txt 파일에다가 맨 아래 여기다가 하나 추가를 해 놓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자르고 갈게요. 다음에 해야 할 기능과는 좀 다르니까. 아까 한 번에 같이 할 걸 그랬네요. 자, 이렇게 하도록 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애매하긴 한데 2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